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현대차 요즘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현대차 EUV입니다. 예, 똑같은 모습이죠. 아마 현대차 본주보다도요, 우선주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 메르츠 증권의 김준성 위원, 네, 잘 아시죠?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신데요. 자, 그분이 현대차 실적 눈높이와 밸류에이션 동반 상승기에서요, 파워 오브 플릿, 명백한 이익 성장기다 라면서요, 현대차의 목표가를 28만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플릿이 뭐냐 이겁니다. 자, 사전적 의미로는요, 플릿은요, 함대입니다. 즉, 플릿 오퍼레이터, 함대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다수의 차량 또는 운송수단을 소유한 사업자, 예를 들어서 항공기, 아니면 선사, 렌트카 회사, 아니면 리스, 이런 부분들을 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플릿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자, 미국의 차량 판매는요, 리테일 부분과 그리고 플릿 판매가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리테일을 8이라고 보고요, 플릿을 2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요, 23년, 22년 보면 지금 파란색 부분과 이 파란색 옅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리테일 부분과 플릿 판매를 비교한 양입니다. 자, 그런데 20년도부터, 즉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 때부터 급격하게 줄었죠. 그래서 보통 150만 대 정도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당연하죠. 자, 렌트카를 갖고 있고 리스를 하고 있는 사장님의 입장으로서요, 사람들이 타주질 않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타고 하는데 굳이 새 차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판매가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22년 작년부터 해서 턴 어라운드 하면서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릿 판매 대수와 판매 비중인데요, 지금 20년, 21년, 네, 재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도 몰랐는데요, 이 플릿 사업자들, 즉 렌트카나 택시나 이런 분들이 차를 구입할 때 고려사항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고차 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운영을 하다가 4년 혹은 5년 후에는 운영을 하던 자동차들을 팔지 않겠습니까? 네, 중고차 값으로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차가 중고차 시세가 좋을 수밖에 없느냐,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자, 예전 같으면 당연히 내연기관차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4년 후 혹은 5년 후에는요, 당연히 전기차의 가격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갈수록 탈석탄 기조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나서서 전기차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차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플릿 사업자들이요, 새로운 신차를 구매할 때 당연히 전기차를 위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IRA 보조금에서 우리나라 전기차는 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IRA 보조금을 받는다. 이때 이 리스 차량이 플릿 사업자를 위한 자동차인 겁니다. 최대 7,500달러인가요? 네, 대당. 이 현대차가요, 23년 이후 플릿 시장 글로벌 수요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보이시죠? 이 짝대기가 위로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미국 판매 점유율에서도요,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6%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컨센서스를 한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올해는 이 정도를 아마 벌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컨센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컨센서스보다 훨씬 뛰어버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어닝 쇼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증권사들의 추세치가 컨센서스가 다 요만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표한 거는 요 위쪽으로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해버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내년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가 될 수도 있는지를 가늠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김준성 위원은요, 개인적으로 최소 한 30% 정도는 더 뛰어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럼 뭐 기다려보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현대차의 컨센서스가 낮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겁니다. 즉 한마디로 혹시나, 설마, 진짜일까? 정말이네? 이런 설마 했던 그 증권사들의 미심쩍은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이제는 진짜 시가총액을, 밸류에이션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증권사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이 박스 안의 내용 부분이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요 엷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이익은 위에 있는 짙은 요 파란색이죠. 자, 예전을 보시면요, 순이익과 시가총액은요 거의 비슷하게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보세요, 이 괴리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좁혀 나가야 되겠죠. 퍼가 지금 현재로요 5.4배입니다. 자, 그런데요, 현대차의 2010년도 이후로요 평균 퍼가요 7.1배이고요. 그리고 기아는 그보다 더 낮아요. 6.8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퍼는 5.4지 않습니까? 즉 앞으로 가야 될 게 퍼가 1.7배 정도는 더 올라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요타와 혼다의 퍼입니다. 자, 혼다는요 2010년 이래로요 10년 평균이 9.7배입니다. 근데 도요타는요 11.3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익을 우리 현대차가 도요타를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과요 도요타 실적을 추정치입니다. 자, 1, 4분기 즉 1월에서 3월까지의 영업이익이요 이렇게 5,2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자, 이게 1년이면 2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토요타의 11배를 가정을 했으면요, 지금 우리 현대차는 5.4배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 주가가 20만 6천 원입니다. 그럼 11배를 가정을 하면은 네, 4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현대차 EUB를 한번 봐보는데요, 제가 1월 23일 날 올려드렸던 그 데이터입니다. 자, 당시에 제가 LG화학과 현대차, 삼성전자를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당시에 괴리율입니다. 즉 본주와 우선주 사이의 차이값, 그게 괴리율인데요, 이 괴리율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괴리율이 당시에 10%밖에 안 될 정도로 우선주와 본주 간의 주가의 차이가 크진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오늘 날짜를 보십시오. 삼성전자의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요 15%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속이 쓰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 기다리면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이후로 LG화학의 주가를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LG화학 우선주의 괴리율이요 54%인데요. 자, 오늘 날짜로 4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요 50%에서 44%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요 숫자가 계속해서 15%, 네, 10%까지 줄어든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아까 도요타의 펄을 따졌을 경우에 현대차 본주가 40만 원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넉넉 잡고 20%, 괴리율 20%만 잡아도 네, 32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대차 EUB의 적정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가치가 있고요, 실적에 걸맞는 주가는 분명히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생업에 전념하시면서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시면서 즐거운 상상을 하면은 너무 행복한 투자의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